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846년 청해진 동아시아 바다를 호령하던 한 사내가 쓰러졌습니다. 예쁘와 염장의 칼에 맞아 숨을 거둔 것이었지요. 그의 이름은 장보고, 황해를 신라의 바다로 만든 해상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790년경 완도의 한 가난한 마을, 작은 어촌마을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궁복, 훗날의 장보고였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훗날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주도하고 수만 명의 백성을 노예의 굴레에서 구할 줄은 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장보고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세기 초 신라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골 귀족들이 왕위를 두고 서로 다투었지요. 100여 년 동안 10명의 왕이 바뀔 정도였습니다. 왕권은 약해지고 귀족들의 힘은 날로 강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지요. 오늘도 굶주려야 하는구나. 밭을 갈아도 물고기를 잡아도 세금으로 빼앗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곡식을 갉아먹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당나라로, 일본으로 떠났지요.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는 해적들이 들끓었습니다. 가난한 신라 백성들을 납치하는 해적들이었지요. 신라 사람들이다. 잡아라. 해적들은 신라인들을 잡아다가 당나라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남자는 막노동꾼으로, 여자는 하녀로 팔렸습니다. 사람이 물건처럼 거래되었습니다. 당나라 곳곳에서 신라 노예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발,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노예가 된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었으니까요. 바로 이런 시대에 장보고가 자라났습니다. 어린 궁복은 남달랐습니다. 바닷가에서 자란 아이답게 헤엄을 잘 쳤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을 좋아했지요. 저 파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바다 저 너머 세상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뛰어난 것은 활솜씨였습니다. 저 아이는 활의 신이 내린 재주를 타고났구나. 마을 어른들이 감탄했습니다. 멀리 있는 관역도 백발백중이었으니까요. 말을 타는 솜씨도 훌륭했습니다. 창을 다루는 무예도 남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크면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신라는 골품제 사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지요. 진골이 아니면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소용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20대가 된 궁복은 깨달았습니다. 신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나라로 가겠습니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당나라라니, 그 먼 곳을 어찌 간단 말이냐. 저는 이곳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당나라에서 제 실력을 펼쳐보겠습니다.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의형제를 맺은 친구 정령과 함께 큰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파도를 헤치고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항해한 끝에 당나라 땅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당나라 산동반도 서주였습니다. 이곳에서 장보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나라는 신라와 달랐습니다.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실력을 펼칠 곳이다. 장보고는 무령군에 입대했습니다. 말타기, 활쏘기, 창술, 신라에서 갈고 닦은 무예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저 신라인을 보라. 실력이 대단하지 않은가. 당나라 장군들도 감탄했습니다. 장보고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는 무령군 중소장의 직위에 올랐습니다. 10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가 된 것이었지요. 신라에서는 평민이었던 내가 이제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장수가 되다니 감개무량했습니다. 하지만 장보고의 눈에는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당나라 각지를 돌아다니며 그는 목격했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해안의 노예 시장에서였습니다. 신라에서 잡아온 노예들이요. 건강하고 일 잘하는 놈들이니 비싸게 쳐들이요.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장보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신라 사람들, 남루한 옷을 입고 고개를 떨군 그들, 한 젊은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고향에 돌려보내주세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요? 은신냥이요. 흥정이 오갔습니다. 사람이 물건처럼 팔려갔습니다. 장보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날 이후 장보고는 당나라 곳곳을 다니며 신라 노예들의 실상을 살폈습니다. 산동반도, 강소성, 절강성, 어디를 가도 신라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논에서 일하는 신라 남자, 집안일을 하는 신라 여자, 짐을 나르는 신라 아이들,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장보고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반드시 이 참상을 끝내야 한다.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신라로 돌아가 왕을 만나야 했습니다. 824년 장보고는 중요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산동반도 적산포에 절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적산법 하원이었지요. 이곳이 우리 신라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오. 당나라에 사는 신라인들에게 정신적 의지처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28년 장보고는 마침내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15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구나.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장보고는 곧바로 왕을 아련했습니다. 흥덕왕이었습니다. 폐하, 신장보고 아뢰옵니다. 그대가 당나라에서 공을 세웠다는 장보고인가?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장보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통탄할 일을 아뢰고자 합니다. 당나라 곳곳에 우리 신라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 비참하게 살고 있사옵니다. 뭐라고? 우리 백성들이 노예로? 흥덕왕이 놀랐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해적들이 우리 백성을 납치하여 당나라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사옵니다. 장보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왕도 괴로워했습니다. 폐하, 신에게 방법이 있사옵니다. 장보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완도청해에 진을 설치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군대를 조직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백성들이 납치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청해의 진을? 그렇사옵니다. 청해는 당나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곳에서 해적을 막으면 백성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다. 그대에게 군사 1만 명을 주겠노라.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라. 황공하옵니다. 장보고는 청해진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완도로 향한 장보고, 그곳에서 그의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청해진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도 앞바다의 작은 섬, 장도였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최적의 장소다. 장보고가 외쳤습니다. 섬의 지형을 살펴보니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사방을 볼 수 있었지요. 토성을 쌓아라.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흙을 쌓아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계단식으로 층층이 쌓아 올렸지요. 막루를 세워라. 주변을 관측할 막루가 세워졌습니다. 목책을 박아라. 바닷가에는 방어용 목책을 박았습니다. 적의 배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선착장을 만들어라.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도 만들었습니다. 성 안에는 여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군사들이 머물 막사가 지어졌습니다. 무기를 보관할 창고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의를 할 건물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사당을 지어라. 하늘에 제사를 올릴 곳이 필요하다. 사당도 세워졌습니다. 우물을 파라. 1만 명이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깊이 우물을 팠습니다. 신기하게도 맑은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이 돕는구나. 청해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웅장한 해군 기지가 탄생한 것이었지요. 출항 준비. 장보고가 명령했습니다. 튼튼한 배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신라의 배는 특별했습니다. 첨언저형이라 불리는 독특한 형태였지요. 날렵하면서도 파도에 강했습니다. 해적 소탕에 나선다. 북이 둥둥 울렸습니다.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청해진 함대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해적선을 발견했습니다. 적이 해적선이다. 공격 준비.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해적선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신라 수군이다. 도망쳐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청해진 함대가 포위했으니까요.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장보고가 외쳤습니다. 해적들이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해진 군사들은 서남해안 바다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해적을 발견하면 즉시 공격했습니다. 항복하면 용서해주고 저항하면 격침시켰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적이 사라졌습니다.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정말인가? 이제 바다가 안전합니다. 해적들이 모두 도망쳤거나 잡혔습니다. 장보고가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백성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되었구나. 청해진의 명성이 퍼졌습니다. 당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장보고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라에 장보고라는 장수가 있다더라. 해적을 1년 만에 소탕했다지? 대단한 인물이로다. 하지만 장보고의 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역을 시작할 때다. 해적이 사라진 바다. 안전한 항로가 열렸습니다. 장보고는 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청해진은 군사기지이자 무역기지가 되었습니다. 튼튼한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생겼습니다. 뛰어난 항해술을 가진 선원들이 모였습니다. 당나라로 가는 배를 준비하라. 일본으로 가는 배도 준비하라. 청해진에서 큰 배들이 출항했습니다. 당나라에는 신라의 특산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인삼, 금, 은, 삼배, 명주가 실렸습니다. 당나라에서는 비단, 책, 도자기, 차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에는 당나라 물건을 실어 날랐습니다. 비단, 서적, 향료가 인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금, 은, 수은을 가져왔습니다. 중개무역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장보고는 사업가로서도 뛰어났습니다. 당나라 산동반도에 지사를 두었습니다. 적산포의 법화원이 그 중심이었지요. 일본 후쿠오카에도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영파, 양주에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날의 종합무역상사와 같았습니다. 이번 달 무역보고를 올립니다. 부하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당나라에서 비단 1000피를 들여왔고 일본에 800피를 팔았습니다. 일본에서 금 100근을 들여왔고 당나라에 팔았습니다. 엄청난 이익이 났습니다. 청해진은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군사도 늘어났습니다. 배도 많아졌습니다. 장보고의 명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를 장악한 해상왕,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보고는 문화의 가교 역할도 했습니다. 당나라의 선진 문화가 신라로 전해졌습니다. 불교 경전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전파되었습니다. 일본 승려 앤닌이 당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대사님, 도와주십시오. 걱정 마시오. 적산법화원에 머무르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소. 장보고가 앤닌을 보살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배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앤닌은 훗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보고 대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구법행을 완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청해진에는 도자기를 굽는 가마도 생겼습니다. 당나라 월주요의 기술이 전해졌습니다. 청자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이 청자가 인기가 좋구나. 파란빛이 도는 아름다운 청자였습니다. 훗날 고려 청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840년 장보고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청해진은 동남아와 아라비아 상인들도 찾아오는 국제무역항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상인이 향료를 가져왔습니다. 인도 상인이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동서양의 문물이 청해진에서 만났습니다.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 그것이 바로 청해진이었습니다. 장보고의 함대는 100척이 넘었습니다. 군사는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무역으로 번 재산은 엄청났습니다. 신라 최고의 지방 세력이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힘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라 조정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838년 왕위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희강왕 김재룡이 왕이 되었다가 3년 만에 김명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김명이 스스로 민해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청해진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우징이었습니다. 희강왕의 조카였지요. 대사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 민해왕을 몰아내고 제가 왕위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김우징이 애원했습니다. 장보고는 고민했습니다. 왕이 다툼에 끼어드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민해왕은 폭군이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김우징이 말했습니다. 제가 왕이 되면 대사님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겠습니다. 장보고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딸을 왕비로 만드는 것, 평민 출신인 자신의 딸이 왕비가 되는 것, 신라의 골품제를 깨는 것, 좋소. 내가 돕겠소. 결심했습니다. 장보고는 의형제 정년을 불렀습니다. 정년, 자네가 군사 5천을 이끌고 가시오. 김우징을 도와 왕경을 공략하시오. 알겠소. 형님. 정년이 청해진 정예군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무주를 거쳐 대구를 지나 왕경으로 진격했습니다. 839년 왕경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청해진군의 전투력은 대단했습니다. 해상전에서 단련된 정예 군사들이었으니까요. 왕경군이 무너졌습니다. 민해왕을 잡아라. 민해왕은 도망쳤지만 붙잡혔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하지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김우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신무왕이 되었습니다. 장보고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장보고에게 감해군사의 직책을 내리고 시급 2,000호를 하사하노라. 신무왕이 치하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장보고의 권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신무왕은 2년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신무왕의 아들 문성왕이 즉위했습니다. 장보고는 진해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제 딸을 왕비로 삼아주십시오. 장보고가 문성왕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이 발끈했습니다. 안 됩니다. 해도인의 딸을 어찌 왕비로 삼습니까? 대사님은 평민 출신입니다. 그 딸을 왕비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골품제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문성왕도 난처했습니다. 대사, 미안하오. 신하들이 반대하니 딸을 왕비로 삼을 수가 없소. 거절당한 것이었습니다. 장보고는 분노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청해진으로 돌아온 장보고, 그의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결국 나는 평민일 뿐인가. 아무리 공을 세워도, 아무리 힘을 가져도 골품제의 벽은 넘을 수 없단 말인가. 한편 왕경에서는 수군거리가 무성했습니다. 장보고가 위험합니다. 신하들이 문성왕에게 경고했습니다. 저 사람은 군사일만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배도 100척이 넘습니다. 게다가 재산도 엄청납니다.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문성왕은 고민했습니다. 장보고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해적을 소탕하고 무역을 발전시켰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를 제거할 방법이 없겠는가. 841년 문성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객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염장이라는 사람이 선택되었습니다. 예전에 장보고의 부하였던 사람이었지요. 염장, 그대가 청해진에 가서 장보고를 제거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염장은 청해진으로 향했습니다. 대사님, 염장이 찾아왔습니다. 염장이? 오랜만이구나. 들어오라 하여라. 장보고는 반가워했습니다. 옛 부하가 찾아온 줄 알았으니까요. 염장, 잘 왔네. 오랜만이니 잔치를 열어야겠구나. 황공하옵니다. 대사님, 잔치가 열렸습니다. 술이 돌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장보고는 술에 취해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염장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대사님, 그리고 장보고의 칼을 빼앗았습니다. 무엇을? 칼이 번쩍였습니다. 장보고의 가슴에 칼이 꽂혔습니다. 장보고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대사님,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염장이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왕명이다. 누구도 움직이지 마라. 사람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846년 해상왕 장보고는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56세의 나이였습니다. 동아시아 바다를 호령하던 영웅이 옛 부하의 칼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장보고가 죽자 청해진은 흔들렸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5년 후인 851년 신라조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해진을 폐쇄하라. 주민들을 벽골군으로 이주시켜라. 청해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보고가 이루어 놓은 해상 왕국, 그것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동아시아 해상권은 신라인에게서 당나라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신라의 바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보고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해상무역으로는 후대에도 이어졌습니다. 그가 육성한 해상 세력은 후삼국 시대에 왕권을 도와 고려를 건국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려의 개국공신 중 상당수가 장보고의 후예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왕건이 외할아버지도 장보고 세력과 관련이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장보고가 시작한 청자 제자 기술은 고려 청자로 발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비색 청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1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장보고를 기억합니다. 완도에는 장보고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청해진 유적지가 복원되었습니다. 매년 장보고 대사를 기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해상왕 장보고, 그의 이름 석자는 한국 해양사의 자랑입니다. 가난한 평민으로 태어나 동아시아 바다를 호령한 인물,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한 인물, 노예로 팔려가는 동포를 구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든 인물, 국제무역을 통해 동서양 문화를 연결한 인물, 장보고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상인이자 외교가였습니다. 문화의 가교였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분과 환경에 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보고는 평민 출신이었지만 당나라로 건너가 장수가 되었습니다. 청해진을 건설하여 해상왕이 되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동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성공했지만 고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동포를 보고 나라로 돌아와 청해진을 세웠습니다.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셋째, 도전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장보고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해적을 소탕하고 무역로를 열었습니다. 동서양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완성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길만 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넷째, 실력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장보고는 무예를 갈고 닦았습니다. 항해술과 무역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 실력으로 성공했습니다. 운이 좋아야 성공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력이 곧 운을 만듭니다. 1200년 전 한평민이 꿈을 꾸었습니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싶다는 꿈,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비록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꿈은 후대에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해운 강국이 된 것, 조선 강국이 된 것, 무역 강국이 된 것, 그 시작에 장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장보고처럼 살아볼까요? 환경과 신분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키워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는 것, 동포를 사랑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보고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파도가 거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배처럼 장보고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바다에서 당당한 항해를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모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